안녕하세요, 홍사원입니다. 오늘 윈폼 강의를 하고 너무 처음부터 그냥 그 일반론 없이 그냥 바로 시작하는 것 같아서 급하게 하나를 더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이제 시작하는 게 윈폼인데요.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윈폼은 사실상 이제 거의 어떤 상용 프로그램, 외부에서 판매되는 어떤 엔터프라이즈라든지 아니면 일반적인 프로그램에서 UI 항목으로 거의 쓰이지가 않습니다. 이 윈폼 같은 경우는 GDI 플러스라는 상당히 옛날 예정이죠. 거의 뭐 XP 때 쓰던 그런 기술 베이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UI 자체가 너무 이쁘지가 않죠. 더 이쁘게 만들 수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그러니까 어떤 UI 컨트롤에 대한 지원이 다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상용 컨트롤을 써서 뭐 하면은 충분히 뭐 이쁘게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이쁘게 만든다는 것도 한계가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윈폼으로 뭐 WPF 같은 뭐 이런 UI를 지금 이게 WPF로 만들어진 어플리케이션 UI인데, 이런 UI를 만드는 것조차 좀 버겁죠. 그러니까 똑같은 사항을 갖고 또 어떻게 만들어도 좀 버겁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윈폼 어플리케이션은 별로 상용적으로 쓰이지 않고, 내부적으로 어떤 간단한 유틸리티 같은 거를 만든다고 할 때는 뭐 물론 이게 유용하죠. 아주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WPF보다 훨씬 더 빠르게 만들 수 있고, 적용 범위도 넓고요. 뭐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쁘진 않지만, 내부적인 어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유틸리티적으로 만든 뭐 UI가 필요한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한다고 하면 뭐 사용하기 괜찮죠. 그리고 뭐 나쁘지 않습니다. 성능 자체도. 하지만 뭐 너무 GDI 플러스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UI를 그리는 부분이 좀 이제 이쁘지 않고 좀 느릴 수도 있고요. 예, 속도 면에서도 좀 느릴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신 어, 어떤 상용 프로그램이지 그런 뭐 엔터프라이즈 프로그램에서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모 기업에서는 사용하죠. 아직도 어, 인폼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어, 모르겠습니다. 그게 아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전체가 다 윈폼으로 돼 있진 않을 거고요. 아마 프론트 단에, 그러니까 제 앞에 뜨는 그 화면만 계속 바꿔치기 하고 그 안에 있는 모듈은 다 윈폼으로 돼 있을 텐데, 아, 뭐 그렇다고요.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윈폼을 끝내고 WPF를 해볼 텐데요. WPF는 사실 어, 배우는 의의는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유니버셜 윈도우즈 플랫폼 UWP 앱을 만들기 위해서는 WPF를 먼저 해보는 게 더 도움이 될 겁니다. UWP를 먼저 뭐 바로 다이렉트로 직행해서 UI를 해도 되겠지만, 어, 아무래도 그 실행시키는 거나 어떤 뭐 UI를 한번 뭐 해보기에는 이미 완성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먼저 그 WPF를 먼저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WPF가 근데 막 WPF 앱이 뭐 WPF 앱도 뭐 잘 됐냐고 물으신다면 잘 되진 않았습니다. 예, 잘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게 뭐 한 가지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될 게, 사실 C샵이 WPF가 뭐 2009년, 2010년까지만 해도, 12년까지만 해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쓰는 데도 있고, 그랬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 진짜 분위기가 너무 확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위기가 완전 넘어간 게 모바일이니까 안드로이드와 iOS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너무 확 바뀌어 버리면서 다 웹 기술이 주가 되면서 이런 네이티브 클라이언트 기술들이 뭐 거의 뭐 사양 기술 대접을 받고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예. 사실 윈폼에서도 그렇고 WPF에서도 그렇고 뭐 웹이랑 연동하는 그런 뭐 사항들은 다 있습니다. 제이슨이나 뭐 XML 프로토콜, XML을 받기 위해서 뭐 쓸 수 있는 뭐 클라이언트 기술들이 다 있고 연동해서 쓸 수 있고 이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이 분명히 어떤 웹 UI 처리를 위해서 쓰는 것보다 더 미러하고 상당히 괜찮은 뭐 어떤 퍼포먼스를 더 보여줄 수가 있는데 사실 그걸 안 하죠. 그걸 안 하는 이유는 X 플랫폼 때문에 그렇습니다. X 플랫폼. 그거 만드는 회사가 뭐 나쁘다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나쁜 사람들이지만 네이티브 기술이 다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X 플랫폼 같은 경우는 웹 기술을 가지고 그러니까 정확히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웹킷을 이용해서 모은 어떤 클라이언트 기술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냥 웹페이지를 클라이언트에 쓸 수 있는 뭐 그런 기술이죠. 그래서 하여튼 웹킷을 쓰는 거랑 비슷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툴이 나오면서 사실 그 클라이언트조차도 그, 웹 기술로 처리를 하는, 그러니까 브라우저를 쓰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웹킷을 이용한 클라이언트에 특화된 그런 웹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런 거를 써가지고, 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X 플랫폼이라는 거를 저도 2012년, 13년에도 써봤고, 그 퍼포먼스라는 게 좋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분명히 어느 정도 그 어떤 데이터를 그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일정 수준의 데이터는 뭐 네이티브랑 비슷하게 돌아갈 수 있지만 어떤 너무 많은 너무 데이터가 큰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어떤 컨트롤에 그 단적으로는 그리드 컨트롤에 너무 많은 에디트 기능들이 들어가 있다든지 이러면은 그 퍼포먼스가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죠. 근데 뭐 지금도 그럴지는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근데 네이티브에서는 그게 문제가 안 되죠. 근데도 뭐 이미 그런 기술들이 나와서 잘 쓰이고 있고 그리고 그게 공공사업과 맞물려가지고 아주 떼돈을 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좋은 거라고는 생각은 안 드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웹도 웹이면은 네이티브 웹, 그러니까 그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그 HTML5에서 쓰는 그 브라우저에서 지원해주는 그 네이티브적인 그런 부분으로 다 해서 하면 그게 어느 정도 인정받을 것 같습니다.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다 어떻게 보면 변칙 기술들을 써가지고 다 구현해내는 거라서 그리고 그게 뭐 오픈소스 기술도 아니고 어떤 기업에서 만들어낸 기술이고 이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럴지 모르겠지만 어떤 뭐 정치적인 거나 사업적인 이유로 어떤 부분들과 항상 결합돼서 이게
시장을 지배하는 그런 것들이 생겨나 버리니까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 예, 진짜 문제가 많고. 그래서 이게 기업 시장은 잘 모르겠습니다. 기업 시장, 그러니까 뭐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 쓰는 부분은 그래도 상당히 좀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되게 좀 여유가 있다고 해야 되나요? 기술적으로 어떤 너무 종속적이지 않고 띄엄띄엄 뭔가 다들 어떤 폭넓은 뭐 환경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공공 SI 쪽은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인프라는 무조건 유닉스 오라클 베이스에 되고 그 그러니까 서버 다운 기술 할 때는 무조건 뭐 전자정보 프레임워크가 돼야 되고 그리고 그 클라이언트 할 때는 그냥 일반적인 웹 베이스가 돼도 상관이 없지만 이게 만약에 그 엑스 플랫폼 같은 어떤 제품과 엮이고 그리고 뭐 미드웨어 서버도 뭐 제우스 같은 거 그리고 그 모 회사죠 OS 개발한다고 난리치는 회사들 그 회사의 제품들 뭐 DB나 뭐 DB라든지 미드웨어 이런 거 다 갖다 써고 뭐 하면은 어떤 그 색 구성이 딱 나옵니다. 어떤 다른 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 색 구성이 딱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뭐 들어가는 돈은 뭐 일괄적인 거고 그러면 그런 회사들이 뭐 정부에서 하는 SI 사업에서 독점적으로 사업들에 투입이 되고 뭐 떼돈을 벌고 그러면 그 회사들이 그 돈을 가지고 뭐 어떤 프로그래머나 어떤 개발자들을 위해서 뭐 어떤 기업금 아니면 기업의 더 큰 이익을 위해서 어떤 영구적인 뭐 R&D 산업 그런 데 투자되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그 사장들 호주머니 들어가는 거니까요. 모든 돈이 결국엔. 그러니까 뭐 문제가 뭐 많죠. 그러니까 IT에 제가 지금까지 7년 동안 개발하면서 느낀 거는 뭐 이게 뭐 단점 IT의 문제가 아니라 뭐 대한민국의 문제겠지만 돈이 제대로 쓰여야 될 때 쓰이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리고 모든 뭐 어떤 기업가 정신이 있는 기업은 거의 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야기가 이런 쪽으로 가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뭐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네이티브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렇게 반문하실 거예요. 웹으로 해야 돼? 네이티브로 해야 돼? 제가 말씀드린 건 둘 다 해야 됩니다. 예, 둘 다 해야 되고, 어, 뭐 더 이상 뭐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뭐 그러니까 윈도우 네이티브 돼야 되고, 웹 네이티브, 그러니까 그 HTML5나 자바스크립트 그리고 이거에 포함되어 있는 서버 사이드 기술들 자바나 단넷이나 아니면 요즘에는 또 노드.js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뭐 파이썬도 있고 뭐 이런 거를 다 소화를 해야죠. 그리고 모바일이 또 있습니다. iOS 뭐 오브젝트 C도 있고 스위프트도 있고 뭐 안드로이드 가면은 뭐 안드로이드 자바도 배워야 되고요. 그리고 또 모바일 단넷 기술 중에 자마린도 있고요. 그러니까 배워야 될 거는 천지죠, 사실. 그래서 뭐 어떤 다 플랫폼마다 그래도 배우는 데 드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여주기 위해서 뭔가 뭐 다들 열심히 뭔가 하고 있지만 사실 뭐 다 배워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또 그냥 해보고 싶은 이야기는 이렇게 해야 될 게 많은데 왜 이렇게 사람을 안 쓰냐 이거죠. 왜 사실 어떤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이나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그래도 좀 이제 규모 있는 어떤 들어가서 그거 했을 때, 아, 이거는 지금 제가 다니는 회사 얘기인데, 아, 웹사이트를
뭐 어떤 그러니까 거의 신규 웹사이트에 가까운 사이트 개발을 혼자 하죠. 예. 예. 그러니까 서버 사이드부터 클라이언트 단까지. 근데 다만 ASP로 되어 있습니다. ASP로 되어 있고. 그래서 되게 좀 하여튼 뭐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는 벌어지고 있고. 근데 뭐 하여튼 인원을 많이 써야 되죠, 사실. 사실 10명이 해야 될 일을 지금 요즘에는 한 3명이서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6개월짜리 프로젝트를 뭐 3개월에 끝내야 되는 게 당연하듯이 얘기를 하고, 그러면 그 사이 6개월짜리 프로젝트를 5명이서 했으면은 5명이 해서 6개월을 했으면 3개월로 단축시키려면은 10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거 그대로 5명이서 합니다. 예. 그러면은 예전에 한 2009년, 2008년, 2007년까지 분위기는 어땠냐? 그래도 그때는 사람은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네. 그때는 오히려 사람이 너무 없어가지고 사람 구하기 힘들어서 사람을 못 썼지. 그때가 오히려 사람을 쓰기에는 더 좋은 분위기 아니었나. 그리고 뭐 그때가 뭐 경제도 더 좋았겠죠. 경제도 더 좋았겠고. 뭐 그런 결국에는 모든 게 돈이니까 돈의 사정에 의해서 사람을 쓰냐 마냐, 일정을 언제까지 하냐, 이게 다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어떻게 여기까지 가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이 개발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새로 뭔가 배워서 이걸 하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얘기는 저는 이거예요. 그냥 이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기 위해서 이거를 배우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뭔가 그게 뭐 되든 안 되든 내가 단순한 평범한 회사원으로 밥 벌어먹기 위해서 이 기술을 배워가지고 내가 이걸 하겠다고 한다면 정말 정말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은 제일 비참한 게 개발자입니다. 네. 어떻게 뭐 위에서 뭐 이렇게 오더가 떨어지면은 뭐 이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밤을 새서 만들어내야 되고, 어떻게 보면 너무 비참해지는 직업이기 때문에 자의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설사 그게 되든 안 되든 그런 마음가짐을, 그러니까 그 마음가짐이라는 거는 내가 그냥 일반적인 직장인이 아니고 내가 어떤 크리에이티브한 그러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개발이라는 이러한 직업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악순환이 계속 반복될 겁니다. 예. 그리고 저는 이게 공개적으로 더 얘기가 너무 많이 갔는데,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이 IT의 1세대들한테 정말 쌍욕을 하고 싶어요. 예. 뭐 대표적으로 뭐 한글과 컴퓨터, 안랩, 뭐 뭐죠? 하여튼 1세대들 이 하도급으로 IT에 자기 배를 배불린 그 파렴치한 사람들한테 뭐 좋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좋게 뭐 자신의 꿈을 이룬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다 이 시장 논리로 다 그 인건비 싸움 해가지고 하도급으로 해가지고 다 그 지금의 부귀 영화를 누리는 사람들한테 정말 저는 쌍욕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IT 현실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지금 와가지고 나 잘났다고 떵떵거리는 모습을 보면 정말 배알이 꼴려요. 예. 배알이 꼴리고,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절대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예,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되고 그리고 이게 되든 안 되든 꿈은 크게 가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래야 내가 가고 싶은 꿈이 엄청나게 커야 거기에 반이라도 갈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리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막 그런 얘기입니다. 나보다 더 못 사는 사람이 있잖니고, 나보다 더 못 사는 사람을 보면서 위안을 가지라고. 어른들 중에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 어머니도 그런 말씀 되게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그거를 엄청나게 싫어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아니, 나보다 못 사는 사람을 어떻게든 내가 더 열심히 일하고, 뭐 어떻게든 더 잘 돼서 그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지 못하면서 그 사람들 나보다 못 사는 사람을 데리고서는 그거를 안도를 하면서 그거를 뭐, 나는 그날 그래도 다행이다. 이렇게 사는 게 그나마 다행이다. 이런 쓰레기 같은 마인드를 가진다면은, 뭐 그거는 뭐 그 사람 자체가 희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패배주의에 빠지시지 마시고, 꿈은 크게 가지시고, 그리고 뭐 결국에 뭐, 꿈이야 어쨌든, 어쨌든, 결국에 IT는 뭐 수학이고, 뭐, 논리고, 그게 밑바탕이 돼야, 그게 실력이 돼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뭐,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IT에서 지금,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IT, 뭐, 엔지니어나 개발자들은 다 하위 70%에 속하는 거 아니냐고. 다 제대로 괜찮은 사람이면 다, 뭐, 미국 가가지고, 뭐, 실리콘밸리 가서 개발하고 있고, 뭐, 어디 해외 유수의 기업 가서 뭐, 연구원 하고 있고, 이럴 텐데, 뭐, 그게 틀린 말 아니죠. 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뭐, 누군가 어느 순간에 뭐라도 뚝딱 해가지고 뭐 튀어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남아있는, 뭐, 이거, 70%끼리 엮여서 열심히 해봐야지. 열심히 해서 뭔가 나와서 잘 되면, 세상을 그렇게 패배주의에 빠져서 만약에 성공을 해도 패배주의에 빠져있던 사람이 성공을 하는 거랑, 어, 단적으로 앨런 머스크 같은 그런 미치광이 천재들 앞만 보고 돌진하는 사람들이 그런 부를 거머쥐는 거랑은 차원이 틀리죠, 여러분. 예. 그래서 정말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하더라도, 뭐 저도 되게 뭐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했고, 뭐 지금도 많이 모르고, 앞으로도 뭐 얼마를 모를지 모르겠지만, 아, 결국에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비슷하게 갑니다.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수준 이상을 넘는 게 문제긴 하지만, 하여튼, 네, 그래서 희망을 가지시고 열심히 해서, 예, 좋은 사람이 돼야 되겠죠. 예, 너무 많이 갔네. 예. 그래서 하여튼 많이 쓰이지 않는다. 네이티브 기술이 많이 쓰이진 않고, 특히 국내에서는 더 안 쓰이고, 물론 해외에서는 엔터프라이즈에서 네이티브 클라이언트를 많이 씁니다. 사실. 많이 쓰고, 다 웹으로 하진 않아요, 사실. 웹이 뭐 다 좋다고 말할 수도 없고, 보안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많이 쓰이진 않습니다. 네, 많이 쓰이지 않는다는 게 뭐, 지금 우리나라 현실처럼 뭐, 한 9대 1, 뭐 8대 2, 이 정도 현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해외는 뭘 하더라도 한 5대 5, 6대 4, 이 정도는 해준다 이거죠. 일부러. 단적으로 일본 같은 얘기를 말씀드리면, 일본은 어떤 기술, 그러니까 자바와 단넷을 한 기업에서 동시에 다 합니다. 예. 이게 한쪽으로 기술이 쏠려가지고 한쪽 기술이 어떤 문제가 생겨서 어떤 비즈니스를 하게 할 때 그 패착이 되지 않도록 양쪽에 자바와 단넷 기술을 5대5나 6대4 정도 해서 항상 같이 쓰려고 합니다. 일부러. 그러니까 그런 베이스가 돼야 되는데, 사실 뭐 우리나라는 끝났죠. 이게 다 자바 세상이고, 뭐
다 엔터프라이즈를 잡으려 했으니까 앞으로 뭐 몇 년에 다 했었나요? 2009년, 10년? 그때 뭐 다 했고 12년까지 뭐 자바 기술을 다 깔았고요. 그러면 그 엔터프라이즈 기술이 한번 들어가면은 뭐 10년, 15년은 기본이니까 앞으로 향후 많이 남았죠. 그래서 공공 SI 쪽에서 만약에 뭔가를 하셔야 된다면 자바를 무조건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자정보 프레임워크를 무조건 하셔야 되고,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뭐 그걸 하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 그거를 뭐 스프링 아이바티스가 매우 좋은 프레임워크인 건 사실이죠, 사실. 이 스프링 아이바티스 때문에 모든 자바 비즈니스, 그러니까 엔터프라이즈 그 사업들이 다 성공을 한 거니까. 그래서 뭐 그런 거 배우셔가지고 하는 게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다른 한쪽에서 어떤 자생할 수 있는 토대가 전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러한 환경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리고 항상 하는 얘기지, 항상 이 뭐 종교적인 얘기지만 자바와 단넷이 뭐 이렇군 저렇군 그런 얘기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플랫폼을 만들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떤 뭐 솔루션을 만들어서 제공했는데 내 그 성공한 솔루션이 단넷이냐 자바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솔루션이나 서비스가 성공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맨날 그 개발자들 사이에서 떠드는 자바가 좋냐 단넷이 좋냐 이 이야기는 사실 아무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진짜. 이게 자바가 됐든 뭐 단넷이 됐든 뭐 노드.js가 됐든 뭐 파이썬이 됐든 그거 가지고 비즈니스를 성공을 시켰으면 되는 겁니다. 사실. 이게 그냥 도구일 뿐이잖아요. 모든 게 사실. 그 대신에 이제 개발자는 그걸 배우기가 좀 항상 난해한 거고 어려운 거고요. 하여튼 그래서 자기가 배운 거를 더 써먹기를 원하고 새로운 거를 좀 하기 싫어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종교 전쟁이 빠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뭐 이상한 얘기만 계속 하게 되네요. 하여튼 그래서 하여튼 윈폼을 먼저 할 거고 요런 거는 이제 내부 유틸리티 같은 거 하시면 되겠고 WPF 배우셔가지고 참 그리고 그 프로젝트 센테니얼이라고 해가지고 7월이죠. 이제 다음 달이면은 그 애니버서리 업데이트인가요? 해서 레드스톤인가요? 하여튼 그 스토어에 이제 WPF나 윈폼으로 된 그러니까 그 레거시 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쪽에서는. 그래서 그 앱들을 UWP에 올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호환 API도 그러니까 그 스토어나 아니면 윈도우 10에 필요한 어떤 그런 신규 기능들을 할 수 있는 그 호환 API들을 제공을 해준다고 하니까요. 관심이 있으시면은 뭐 어떤 UWP를 앱 대신에 WPF나 뭐 네이티브 그러니까 레거시 앱들, 윈폼 같은 걸 하셔가지고 앱을 이제 스토어 FF 할 수 있다는 거 하니까 한번 뭐 그런 쪽에 도전해 보셔도 좋겠고요.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WPF를 까지 가서 모든 뭐 제가 뭐 보여드릴 수 있는 거에 다 보여드렸다면 그때서 이제 그러니까 UWP 앱을 한번 해볼 거고요. 근데 만약에 UWP를 하기 전에 자마린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WPF가 끝나고 나서 웹 어플리케이션을 먼저 할 거냐,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먼저 할 거냐, 뭐 이런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뭐 그건 그때 가서 얘기인 거고요. 사실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도 거의 없습니다. 사실 지금 저 혼자만 올리고 있는 거고, 혼잣말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나중에 뭐 어떤 그런 기획으로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너무 뜬금없이 그냥 바로 인폼 시작해서
윈폼이 뭐 어떤 뭐 지금 상황이 뭐 어떻고 뭐 어떻게 돼 있는지 얘기하다가 너무 뭐 딴 데로 너무 빠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그래서 하여튼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어, 다음 시간에 예, 원래 강의 내용으로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가-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노력해야죠. 하여튼 네. 어느 분이실지 모르겠지만 항상 들어주시는 분들께 감사하고 그분들이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음 시간에도 더 준비할 수 있는 데까지 해서 예, 강의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